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황인태 시동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보험이지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모르셔서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혼용행동하기가 쉽고 생각보다 잘 몰라서 못 청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5가지 정도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간병비가 실손의료비로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행위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통 간병비를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병 비용이라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랬을 때 그 간병인을 부르는 비용, 요게 실손의료비로 보장이 되냐? 요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간병인을 우리가 일반 병동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간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양병동에서는 한 6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누워있으면 공동 간병인을 불러서 이렇게 한 명을 공동해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됩니다. 간호사분들. 그래서 요거는 실손의료비가 청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6명에서 1명을 불러서 같이 쓴다. 요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같은 데는 이제 면회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환자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이제 출입이 가능한 이런 병동을 얘기하는데 요 병동에서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불러다 썼을 때는 요 비용은 전액이 다 실손의료비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택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실비 처리가 되는 거고. 아까 일반 병동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은 이제 안 해주는 거. 근데 이 간병비가 요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왜 또 그러냐면은 사실 이 대학병원 사이트만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정말 진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간호사 1명당 돌봐야 되는 환자 수가 보통 최소 요것도 이제 통계치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몇 명 됩니다. 뭐 한 10명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중증 질환자는 정말 집중적으로 간병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일반 병동으로 입원을 해서 개인 간병인을 부르도록 이제 병원에서 권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요 경우에 사실 이 지인의 사례인데 요건 이제 통계치가 아니라 지인의 사례입니다. 어머니께서 뇌경색에 걸리셨는데 한 달 간병비가 50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간병인 분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는데 요걸 한 달을 쓰니까 하루에 보통 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 요거 한 달치 하니까 정말로 한 500만 원 돈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을 그대로 위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험들이 요 간병인 보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요새 판매가 잘 됐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실손의료비는 간병비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요걸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혼용하시고 많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독감 지금 철이니까 예방접종하는 것도 의료행위 아니냐 이것도 실비보장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비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방 차원에서 뭐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실비 보장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는 이 의약 외품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과에 갔는데 안경 쓰래요. 안경 보장되냐? 안 되죠. 목발 보장되냐? 안 되죠. 휠체어 보장되냐? 휠체어도 보장이 안 되죠. 가장 혼용하게 많이 주실 게 피부질환인 것 같아요. 피부질환의 연고들을 보면 어떤 건 의약품이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증상을 이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들은 가능하고 의약 외품을 해서 개선 이런 단어 개선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의약 외품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이 어렵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건강검진비 보장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건강검진비도 역시 보장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이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가 조금 아프신 것 같으시네요. 조금 이제 내시경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한번 같이 검사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이 진단 코드가 나온 경우에는 또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비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몸에 이상이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 그래서 그게 실손의료비로 청구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보장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어. 예. 근데 내시경을 했더니 여기 물혹이 좀 나왔는데 요걸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경우에 의료비가 나온 것은 또 실손의료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요 추가 검사비 같은 경우에 또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예방 및 검진, 그러니까 어떤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의료행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네. 실제로 어떤 전문의 추가 소견이라든가 추가 검사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검사들, 네. 그리고 실제 검사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네. 하는 것들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건강권은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네네. 예, 이 쌍꺼풀 수술과 같은 네.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도 보장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러면 쌍꺼풀 수술이 다 보장이 안 되냐? 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 그게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눈꺼풀 처짐증에 의한 양거마수. 그렇죠. 로 이제 명확하게 진단 코드와 이제 수술명이 나와버리면 네. 결론은 쌍꺼풀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네. 원인이 달랐다 이거야.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비중격을 통한 이 코. 예, 그렇죠. 수술도 예. 이게 어쨌든 코는 높아졌는데 이게 원인이 달랐다 이거야. 숨을 못 쉬고 사는 게 힘들어서 치료 목적으로 한 것들은 되는데 네. 원래 애초에 목적이 미용이나 기능 개선의 목적이라면 실비 청구가 안 되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이 우리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우리 축농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거 있으신 분들이 네. 비밸브 재건술이라는 걸 하는데 요새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실 내가 성형을 하고 싶은 거야. 예. 근데 요거를 이 비밸브 재건술을 하면서 코를 조금 높이는 식으로 해서 진단 코드를 받고 네.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요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또 요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례로도 알고 계시고 주변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야기들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하나 이 구분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치료 목적은 보장이 된다.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네. 요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치과, 한방, 네. 항문 질환에 대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네.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급여는 또 보장이 되냐? 네. 네. 요것도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의 시기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최강의 실비로 불리는 네. 2009년 이전에 그 1세대는 또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많을 것이고 네. 보장이 되는 부분이 네. 2세대나 3세대, 4세대보다 넓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어떤 식이냐면 네.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1세대 실손의료비의 상해 의료비라는 담보가 있죠.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가 다 보장이 됩니다. 네. 네. 대신 목적이 상해여야 돼요. 상해. 네. 그러면 그냥 충치 썩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건 질병이. 네, 질병이죠. 그러니까 요 경우엔 또 보장이 안 되고 네. 뭐 넘어져서 이가 뽑혔어. 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상해는 안 돼. 고의에 의한 상해는 안 됩니다. 요거는 그 사람이 물어줘야지.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네. 뛰어서 이렇게 탁 찍었어. 네. 근데 앞니가 뽑혔어.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이런 비급여는 또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1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원 시에도 급여, 비급여가 다 보장이 돼요. 네. 근데 통원 시에는 급여의 자기부담금만 보장이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항문질환 치료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1세대 실손의료비는 그냥 보장이 안 돼요. 네. 근데 2세대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자기부담금은 보장이 됩니다. 요거 경험 있으시죠?
잘 있는데. 저는 아직 수습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수습을 안 했어요. 나 한번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항문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자부담이 보장되는 시기가 또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부분은 이제 사실 보장이 잘 안 되는데, 요 부분은 임신, 그 다음에 출산, 그 다음에 비만, 요실금, 요 경우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보장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같은 상황에 있는 게 사실 탈모도 있잖아요. 탈모도 보장이 안 되죠. 그죠? 네. 탈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말로는 질병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그냥 탈모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또 미용 목적인 경우도 있고. 그쵸. 예. 근데 이 탈모도 어떤 경우에는 보장이 되는데. 질병 분류가 다른데 네. 탈모가 일시적으로 지극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 진짜 이제 막 그냥 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코드가 달라요.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맥락은 다 치료 목적이고 이것이 어떤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되는 것들을 의료행위로 한다라면은 사실 보장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약관 상에서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 뭐 비만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탈모도 마찬가지고 미용 및 기능 개선 목적이라면 안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탈모 나왔으니까 한 가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네. 이 탈모약이 전립선 비대증에 또 이 효과를 주는 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진단 코드를 내주고 네. 그 다음에 탈모약을 처방을 해. 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또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지.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환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사실 탈모 환자인데 그때부터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병원도 잘못됐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실손의료비를 내가 조금 더 타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하시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요게 이제 또 이 철컹철컹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민간에서는 보험 해지당하고 보장처 받고 그다음 공적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기 위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이제 의료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똑바로 정확하게 이 실손 의료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아시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새 이제 5세대 실손의료비가 나온다고 계속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죠. 영상을 보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래 더보기에 저희가 상담 링크를 남겨놓을 겁니다.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전국 어디든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요 상담 링크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혼동하기 쉬운 실손 의료비 보험 보장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잘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